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레인 아카데미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뇌과학연구원 양현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뇌와 면역력에 대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뇌, 마음, 몸에 대한 연결관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셀프 심신건강법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심장의 그림이 보이시죠? 우리는 이 심장을 통해서 매일같이 많은 양의 혈액을 우리 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혈액은 동맥을 통해서 우리 몸의 각 세포에 전달되고 있는데, 노폐물들과 이산화탄소는 다시 정맥을 통해 회수가 됩니다. 이것을 일일 단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일 단위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의 동맥은, 우리의 심장은 동맥을 통해 우리 몸으로 20리터의 혈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7리터의 혈액이 정맥을 통하여 다시 회수가 됩니다. 그러면 3리터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바로 이 3리터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초록색 관으로 표시된 이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액을 통해서 회수가 됩니다. 네, 이렇게 림프액이 회수가 될 때 우리 몸에 들어와 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들도 같이 섞여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림프절에서 면역세포가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대항하여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열이 나거나 아니면 림프절이 붓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은 바이러스로부터 보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여러 군데 중에서 몸에 돌출이 있거나 접힘이 있는 부위에 이러한 림프절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목 부위, 겨드랑이, 그리고 허리, 고관절 부위, 이러한 부위에 림프절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장에도 림프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림프계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계는 심장이란 기관이 있어서 혈액을 펌핑하는 것을 통해서 혈액을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림프계는 이러한 기관이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의 압력을 비교해 보면 혈관이 림프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압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액체의 흐름 속도도 혈관이 림프액보다 훨씬 높습니다. 림프액은 상당히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림프액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면역계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몸은 바이러스와의 전투에서 효과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림프액의 효과적 흐름을 돕기 위해서 3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근육과 뼈의 움직임에 관한 것이고, 2번째는 중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복식 호흡인데요. 먼저 근육과 뼈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림은 림프관의 구조입니다. 보시다시피 림프관은 근육세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따라서 이 림프관이 압력을 받아서 림프의 흐름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볍고 꾸준한 근골격계 운동은 림프 흐름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근골격계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상력, 이것을 활용하는 훈련을 심상훈련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이 심상훈련에 의해서 우리의 근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는 우리의 뇌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것에 대한 연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이것은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과 텍사스대에서 공동 수행한 연구인데요. 여기서 어떤 연구를 수행하였냐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팔의 근력 운동을 한다라는 상상 훈련을 하게 하였습니다. 팔에 대한 근력 운동에 대한 심상 훈련을 시킨 것인데, 실제로 팔을 움직이거나 어떠한 근력 운동을 수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상상하게 한 것이죠. 이것을 1일 15분 심상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일주일에 5일, 6주간 이러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시킨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비교를 해보았는데,
6주 후에 실제로 이 심상 훈련을 한 그룹은 근력이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육을 움직일 때 근육을 움직이라는 신호를 뇌에서 보내야 됩니다. 그 부위를 담당하는 1차 운동 피질에서 뇌 운동 관련된 전이가 향상되어 있었고, 또한 이러한 움직임을 도와주는 보조 운동 피질에서도 뇌 운동 관련 전이가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근육을 움직인다는 상상을 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뇌와 근육 간의 신호 전달이 강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근력과 뇌의 변화가 유도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떠한 근력 운동을 하실 때 이렇게 심상 훈련을 같이 조합해서 하시게 되면 그 움직이는 부위에 의식을 두고 움직이시게 되면 그 운동의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심상 훈련은 재활 치료나 스포츠 선수들에게 아주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하면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근골격계 운동을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접시 돌리기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인데요. 이것을 보시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서 어떤 몸의 근육이 스트레칭 되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어떤 부위가 스트레칭 되셨습니까? 특히 겨드랑이, 허리, 그리고 보폭에 따라서 허벅지 부위가 많이 스트레칭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부위에 보시면 이러한 림프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의 흐름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2018년 하버드대에서 보고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스트레칭과 면역에 관한 연관관계를 보고한 논문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유방암 모델 마우스를 가지고 4주간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매일 10분간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마우스를 스트레칭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4주 후에 이 유방암 모델 마우스와 스트레칭을 한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실제로 종양 크기가 52%나 감소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동작인 이 스트레칭이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골격계 운동은 접시 돌리기만이 아니라 관절 돌리기, 팔 비틀기 등으로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림프에게 효과적 흐름을 위해 도움을 주는 중력의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림프에게 흐름은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우리의 다리에서는 아래에서 윗부분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력의 방향과 반대이지요. 우리가 서 있을 때 중력은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림프액은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루 종일 서 있을 때 다리가 부었다라는 이 느낌을 가지실 때가 있는데 이것이 림프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다리에 많이 고여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모관 운동은 팔과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서 중력의 방향과 림프액의 흐름을 같게 만듭니다. 그래서 림프액의 원활한 흐름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관 운동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림프액의 효과적 흐름을 위해 도움을 주는 세 번째, 복식호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공기가 바깥에서 폐로 들어오게 되면서 폐가 팽창하면서 횡격막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복부는 팽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복부가 들어가면서 횡격막은 위로 올라가고 폐가 작아지면서 공기는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횡격막의 움직임을 이용하면서 폐가 수축되고 이완되는 것이 아주 더 큰 크기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산소를 한 번에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몸의 상태가 더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식호흡이 어떻게 해서 림프액의 흐름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몸 깊숙한 곳에 흐르고 있는 이 심부 림프계가 복식호흡에 의해서 자극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심부 림프계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흉관, 가슴 림프관 팽대, 허리 림프절 이 부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부위는 우리 다리 쪽에 림프액이 흘러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리, 즉 하지에 림프액이 회수가 될 때 이 심부 림프계를 통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복식호흡에 의해서 심부 림프계가 자극이 되면은 우리 몸의 림프액의 원활한 회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복식호흡은 단순히 림프액의 흐름에 원활한 효과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뇌신경, 10번째 뇌신경인 미주신경은 자신의 가지를 우리의 위장으로 뻗치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된 그림으로 보시면 이와 같이 미주신경의 끝부분이 장벽, 그리고 그 근처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근처에 존재하면서 우리 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정보를 수집해서 뇌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복부에 위치한 이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는데 미주신경은 대표적인 부교감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됨으로써 우리의 정서 안정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복식호흡을 10분간 한 그룹과 일반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10분간이라면 아주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의 감소와 이완을 유도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복식호흡은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레벨을 변화시킨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보고된 연구에서 1회에 15분 그리고 총 20회 이 복식호흡을 8주간에 걸쳐 수행한 그룹과 컨트롤 그룹 간의 코티졸 레벨 변화를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세션과 마지막 세션에서 컨트롤 그룹에서는 코티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식호흡을 수행한 그룹에서는 마지막 세션이 첫 번째 세션에 비해 코티졸 레벨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 복식호흡이 심부 림프의 흐름을 증진해서 면역에 영향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복식호흡에 의해서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 축의 활성도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코티졸이 감소해서 이 코티졸 감소가 다시 면역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습니다. 코티졸이 어떻게 면역에 영향을 주는지 이 그림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코티졸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것이 혈액에 분비되어서 혈액세포에 있는 면역세포가 어떠한 사이토카인을 배출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분비할 것인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만성 스트레스는 이 코티졸을 과다 분비하게 해서 면역 조절에 이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식호흡은 이 스트레스 레벨을 낮춤으로써 코티졸 레벨을 조절하여서 면역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미주신경 자극은 이 코티졸 레벨의 변화만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에도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만족감, 보상감, 그리고 우울감 등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쳐서 원활한 면역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오늘 짧지만 이 뇌와 면역력, 셀프 심신 건강법의 소개로 3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근육과 뼈의 움직임, 그리고 모관 운동, 그리고 복식 호흡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림프의 흐름을 증진시키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원활한 면역 기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심상 훈련을 같이 하시게 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복식 호흡은 이 림프의 흐름만이 아니라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것은 다시 2차적으로 원활한 면역 기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짧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셀프 심신 건강법을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하시고 적용하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